오늘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이라서 네네. 제가 급하게 주진우 의원님을 좀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네네. 어제 마침 SNS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 오늘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날인데 네.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 네. 그래서 단심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네. 예. 저는 이제 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여야 합의로 추대된 후보가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원래 헌법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몫으로 이미 추천이 됐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 여야가 동의하는 후보가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인민노련이 뭐 아시다시피 약간 혁명 조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물론 노동운동도 했겠습니다만 예. 뭐 외세를 배격하자 그리고 또 특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88 올림픽조차 분단 올림픽이고 미국이 분단 올림픽을 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해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펼쳤던 단체거든요. 네. 거기에 상당히 오래 몸담으면서 한국 노동당 창당까지 관여를 했다면은 정치인의 길을 간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마은혁 후보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스스로 밝혔더라고요. 그 당시하고는 지금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실제 법관이 되고 나서도 민주노동당 그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출신 보좌진들이 국회 로텐도어를 폭력으로 점거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력 점거를 어떤 특정 기관에 폭력 점거한다는 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것을 왜 민주당 소속 보좌진도 있었는데 왜 기소를 안 하고 민노당만 기소했어? 라는 이유로 검찰 탓을 하면서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처벌하려면 둘 다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원 네. 판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이례적인 판결이라 그 당시 엄청난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바로 잡아졌습니다. 네. 이게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이념이 본인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한민국 헌정사나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평양성을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않는 상태에서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청구 권한이 없다. 네. 그리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헌재 인적 구성이라면 결론이 뭐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주진우 의원 예상으로는 좀 어떠신가요? 원래는 이거는 각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국회의장은 이 주요 기능이 중립적으로 여야의 사회를 보고 의사를 정돈하는 게 주된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거나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추천도 국회의장의 권한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권한이 침해돼서 그 기관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 침해한 다른 상대방 기관의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그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표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헌법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조약 비준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외국이랑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가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약 비준에 대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 한번 있었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전원일치로 결정을 했던 것이 이것은 국회 표결을 거쳐서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을 거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표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실제로는 그 임명권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왜 그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해서 임명을 안 하고 계속 8인 체제로 그 결국은 예. 재판을 했던 네.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는 민주당 주장은 뭐였냐면 대법원장이 보수 지형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그 대법관이니까 보수 대법관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임명을 못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는 임명하지 않고 약간 유보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위헌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여야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여야 합의된 재판관이 없다라고 하면 글쎄요. 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게 국민들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현재 지형이나 기존의 재판관들이 판결해 오던 것을 보니까 결국 또 이것도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인용을 하더라도 최상무 권한대행이 무조건 이거를 그럼 이제 임명해야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강제력이나 제재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헌재의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구성이 굉장히 그 균형 잡혀 있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정확히 지키면 네.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정무적인 부담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각하해야 될 사안을 일단은 임명하라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제 정치적 명분이 일단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임명하라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또 임명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쟁점으로 떠오를 부분은 뭐냐면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 있어야지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150석으로 막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대행이 이제 국가가 너무 혼란하고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본인이 수용하고 일단은 물러나셨어요. 네. 근데 150석이 아니고 200석이었다라고 하면 이 탄핵소추 절차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의 임명 절차에도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에도 다 법적 효력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최소한 그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 정족수나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내가 임명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사유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 저는 충분히 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임명하지 말아야 되고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